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입니다. 미성년자 형사처벌 대응 전략은 반성. 사안에 따라서 미성년자 형사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죄질, 범행 동기, 범행 경위를 따져보았을 때 재범의 여지가 없고 유리한 정상의 양형이 있다면 14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 소년에만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다. 담당 경찰 또는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형사처벌에 관한 재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확실한 형사처벌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은 당연히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처벌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보호처분과 달리 평생 전과가 남을 수 있어 차후 진학 및 취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때 변호인 없이 미성년자만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성년자 형사처벌 대응 전략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미성년자의 반성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범죄 소년들은 불성실하고 불량하게 느껴지는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합니다. 수사관이 보았을 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로 송치 결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성년자 반성이 중요한 이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증거를 제출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부모님들은 자녀가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서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실수를 하시는데요. 자녀가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변호사는 자녀와 피의자 진술을 신중히 준비할 것이며 이후에는 조사에 입회하여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자 하는 모습 등 미성년자 반성이 필요한 이후에는 해당 행위로 인하여 정상 참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폭행 등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미필적 고의인가, 피해가 경미한가, 진지한 반성을 하는가가 양형으로 고려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형사처벌 대응이 잘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님께서 조속히 미성년자 형사처벌 대응을 잘하신다면 소년범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5호 이내로 받을 시에는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등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복지시설이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의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형사처벌 대응 전략이 잘 짜여야 하는 이유에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형사처벌로 징역형을 받으면 소년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반면에 보호처분으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소년원에 수감이 됩니다. 소년교도소는 성인 범죄자로부터 분리 수용되지만 일반 교도소와 동일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반 교도소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수감되어 있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반면 소년원은 특수교육기관으로 분류될 정도이며 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와 달리 교정시설이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소년원에 입소하였다고 해도 생활이 교정이 된다면 해외 출국이나 취업 등의 결격 사유에 걸리지 않고 수형인명부와 전과의 기록이 남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소년범 사건을 통하여 변호인의 대응 전략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왕따시켜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 15세인 미성년자입니다.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는데요. 그 학생들이 의뢰인에게 이 행위에 동참하지 않으면 왕따시키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특수폭행으로 가해 학생들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며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의뢰인과 개인 면담을 몇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극 가담하였으며 다른 가해 학생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폭행을 한 것도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완전히 벗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법을 어긴 전력이 없으며 가해 학생들에게 협박을 받아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이지만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기에 사죄하였다는 점이 정상 참작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성실한 품행을 입증하는 인적 자료, 가해 학생이 의뢰인을 협박한 점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소년부로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사후 결정을 내리며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다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시에 성립되므로 집단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연루되기가 쉬운 혐의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최근 들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 형사처벌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악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올바른 대응 전략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